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를 압도하며 3대1 승리. 챔스 16강 진출 확정.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두 경기 합산 스코어 6대3. 경기 내내 레알이 맨시티를 완벽히 압도한 경기였다. 이날 레알이 선보인 축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경기 운영 방식 역시 인상적이었다. 왼쪽에서는 맨디가 넓게 벌려주고 오른쪽에서는 발베르데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리디거와 아센시오는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며 그 공간을 활용해 추아메니가 깊이 내려와 6번 역할을 수행했다.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103을 형성하는 이 전술이 레알의 경기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레알은 맨시티를 탈락시키며 16강행을 확정지었다. 강력한 전술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레알 마드리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라 볼피아나 전술로 무너뜨린 맨시티, 레알의 완벽한 전략.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선보인 전술은 라 볼피아나 형태였다. 추아메니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고 벨링엄과 세바요스가 중원 깊숙이 가담하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후방 자원들이 볼을 점유하는 동안 맨시티의 수비진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면 라울 아센시오나 추아메니가 지체 없이 롱패스를 연결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바로 이 전략에서 탄생했다. 라 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온 추아메니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위로 끌어내자 이를 확인한 아센시오는 곧바로 은바페를 향해 롱패스를 전달했다. 당시 최후방에 은바페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스톤스와 후뱅 디아스 단 2명뿐. 하지만 은바페는 이들을 완벽히 따돌리고 날아오는 공을 원터치 슈팅으로 연결하며 레알의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추아메니를 중심으로 한 레알의 공격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리디거와 아센시오 사이에서 내려온 추아메니는 패스워크를 통해 경기를 조율했고 공을 넘긴 후에는 다시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맨시티 수비를 흔들었다. 완벽한 전술과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맨시티를 무너뜨린 레알 마드리드. 이들의 전술적 완성도는 앞으로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파괴적 삼각편대, 스위칭 플레이로 맨시티 무너뜨리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는 단순히 최전방 공격수들의 개별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았다.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과정에서 추아메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단연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 이 세 명의 플레이는 단순히 좋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말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비니시우스가 왼쪽, 은바페가 중앙, 호드리구가 오른쪽에 배치되었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자유자재로 스위칭 플레이를 펼치며 필드 곳곳을 장악한 것,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돌파하면 은바페 역시 왼쪽으로 이동해 공간을 활용했고 심지어 벨링엄까지 가담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반대로 왼쪽에 무게가 실릴 때는 호드리구가 중앙으로 침투하며 균형을 맞췄다. 은바페가 측면으로 빠질 경우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장면도 자주 연출됐다. 이처럼 공간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는 단순한 전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었다. 그리고 이 스위칭 플레이는 레알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한 개인 기량을 넘어 전술적 완성도로 맨시티를 압도했다. 이들이 보여준 파괴적인 움직임은 앞으로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상대 팀들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다. 완벽한 위치 스위칭, 레알의 예술적 패턴 플레이. 이 장면이야말로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정수를 보여준다. 원래 전방에 위치했던 호드리구가 깊숙이 내려와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워크에 가담하며 전술적 움직임을 시작했다. 동시에 벨링엄과 다른 공격 자원들은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침투했고 곧이어 호드리구의 패스가 벨링엄에게 연결되자
그는 곧바로 안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니시우스는 중앙으로 이동했고 은바페는 왼쪽 바깥으로 빠지며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그리고 벨링엄이 볼을 잡자 그는 빠르게 전진하는 비니시우스에게 침투 패스를 시도했다. 비니시우스는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순간적으로 위치가 또 바뀌었다. 이제 오른쪽에는 비니시우스, 중앙에는 호드리구, 왼쪽에는 은바페. 경기 시작 당시의 포지션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제 박스 외곽으로 빠진 비니시우스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호드리구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호드리구는 이를 받은 뒤 안쪽으로 움직이는 은바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은바페는 완벽한 마무리로 이날 두 번째 멀티골을 기록했다. 세 번째 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은바페가 측면으로 빠지고 호드리구가 중앙을 점유했으며 비니시우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다. 호드리구와 은바페가 자리를 맞바꾼 상황에서 은바페는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뒤 빠르게 드리블을 전개하며 박스 안으로 전진했다. 이날 레알의 공격은 단순한 개별 기량이 아닌 완벽한 위치 스위칭과 패턴 플레이의 산물이었으며 맨시티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전술적 유기성이야말로 레알 마드리드를 진짜 강팀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다. 해트트릭 장렬, 레알, 스위칭 플레이로 완벽한 마무리,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든 뒤 강력한 슈팅 한 방으로 해트트릭을 완성. 은바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레알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사실상 끝내버렸다. 하지만 이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 이 세 명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움직임이었다. 물론 안첼로티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때때로 비판도 받고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은바페의 레알 이적을 두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나? 비니시우스와의 동선 충돌. 두 선수 모두 왼쪽에서 뛰는 걸 선호하다 보니 이들의 공존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레알을 보면 그 걱정은 기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스위칭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은바페가 측면으로 빠질 때 비니시우스가 중앙을 공략하고 호드리구가 빈 공간을 메우는 패턴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한편 레알이 이렇게 강력하고도 심플한 마무리를 보여준 반면 맨시티는 무기력했다. 점유율을 가져가도 날카로운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후반전 들어서도 반격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결국 이날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준 유기적인 공격 패턴과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승부를 갈랐다. 이번 시즌 레알이 보여줄 더 강력한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 3대 0 상황.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해서 시티의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가라앉을 줄은 몰랐다. 빠르게 전진해야 할 타이밍에도 머뭇거리고 볼 점유에만 집중하며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오히려 이를 막는 레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이날 오른쪽에서 활약한 발베르데의 투지는 인상적이었다.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필사적으로 쫓아가 거친 태클을 시도하며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반면 시티의 벤치에서는 펩 과르디올라의 흔들리는 표정이 화면에 잡혔다. 특유의 멘붕 모드에 빠진 듯 적절한 교체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레알은 최근 경기들 중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증명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레알 마드리드는 다르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레알이 가진 챔스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반면 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도전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올 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다시 정비해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자.